제가 받았던 질문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첫 번째로 재활용 콤보 문제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집에 대한 콤보 문제, 세 번째는 카페 콤보 문제, 네 번째는 롤플레잉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행 준비와 관련된 이야기여서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수월하게 풀어갔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세부 문제, 세부 질문과 그리고 제 답변 내용을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재활용 콤보는 세 문제로 나왔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너네 집 재활용하니? 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니? 한다면 단계별로 알려줘. 그리고 옛날에 살던 집에서는 재활용 어떻게 했어?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재활용 콤보는 제가 준비하기 쉽지 않아 했던 질문이라서 그냥 정말 티피컬하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나는 아파트에 살아. 그래서 플라스틱, 종이, 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편이야. 우리 아파트 그 1층에 재활용하는 센터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다가 갖다 버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일단 집에서 비닐봉투에 그거를 플라스틱이랑 종이, 스티로폼 이 세 가지 종류로 1차적으로 집에서 모아. 그리고 밤에는 동생이랑 나가서 버리는데 우리는 당번을 정했어. 그래서 월요일에는 내가 버리고 수요일에는 동생이 버리고 금요일에는 내가 버려.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링이 있어.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집 재활용 질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주택에 살았어. 그래서 사실 재활용이 그렇게 빡세지는 않았어. 그래서 그냥 한 비닐봉투에 넣고 버렸어. 왜냐면 거기는 주택이었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리사이클링 센터가 없었거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픽에서 또 중요한 팁이 꼭 진실만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사는 건 맞는데 옛날에 사실 주택에 살지는 않았어요. 주택에 살았죠. 주택에 살았는데 그 재활용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어릴 때였기 때문에 없는데 그냥 최대한 뻔뻔하게 말하기 쉽게 아파트랑 비교해서 주택은 이게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기 쉽기 때문에 주택을 선택한 거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아파트랑은 다르게 주택은 그런 리사이클링 모아주는 데가 없어. 그래서 한 비닐봉투에 그냥 버렸어. 근데 그게 사실 마음이 안 좋긴 하더라. 요새 환경오염이 워낙 이슈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덧붙일 수 있도록 꼭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되되 내가 이야기할 거리가 많도록 조금 각색을 많이 해도 되니까 거짓말 해도 되니까 그게 저의 또 이 문제에서 드리는 꿀팁입니다. 솔직히 이 문제를 채점하는 채점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내 솔직한 마음 말하기 콘테스트도 아니고 영어 실력 말하기 콘테스트니까 진짜 난 사실 에바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나 사실 K-pop 아이돌이거든? 그래서 아파트에 살긴 하는데 주방 청소해주시는 분이 계셔. 그래서 그분이 매일 밤 갖다 버려주셔. 그래서 솔직히 나는 재활용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진짜 뻥카를 쳐도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실만을 고지고대로 말하려고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상황을 조금 영리하게 활용을 하셔서 답변하기 쉽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집 콤보였는데요. 세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첫 번째,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플레이스는 어디야? 옛날 집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야? 가족과 관련된 일로 말해줘. 세 번째 문제, 옛날에 살던 동네는 어땠어? 이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은 일단 자세히 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는 지금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 근데 너 경기도라고 알아?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시티인데 거기에 아파트에 살아. 사실 우리 집은 그렇게 막 크진 않다? 근데 그래서 나는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특히 거실을 좋아해. 왜냐면 거기서 가족들이랑 TV를 볼 수 있거든. 그리고 밥을 먹고 우리는 항상 거기에 모여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 그리고 사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곳은 내 방이야. 동생이랑 나 방 각각 있는데 완전 나만의 퍼스널 생활을 즐길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옛날 집에서 일어났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강아지 에피소드를 들었어요. 사실 이거는 전혀 준비한 답변이 아니었는데
진짜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 어렸을 때 강아지가 차에 치여서 죽었다는 에피소드가 저한테는 바로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비록 직접 경험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도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라서 그 이야기를 해야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우리 집은 옛날에 스튜디오에 살았어. 그래도 마당이 있는 집이어서 강아지를 키울 수 있었어. 강아지 이름은 초롱이었는데 진짜 까맣고 진짜 따끔한 작은 귀여운 강아지였어. 아마 나랑 동생이 5살, 6살 이 정도 됐을 거야. 그때가 여름날이었다?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수박을 잘라 먹고 있었어. 근데 밖에서 쾅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랐지. 근데 아빠가 먼저 나가보셨어. 근데 표정이 안 좋으신 거야. 그래서 봤더니 우리 집 초롱이가 차에 치여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일이 너무 슬프기도 했고 너무 충격적이었기도 해서 그날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제가 조금 각색한 부분은 사실 그 강아지 이름은 미르기예요. 미르기라는 검정 강아지였는데 원어민 채점자가 들을 때 미르기라고 아무리 해도 그걸 강아지 이름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초롱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발음하기에도 미르 이렇게 하기엔 너무 어려워서 그냥 초롱이로 각색을 했고 좀 더 현실성 있고 얘가 진짜 대화를 한다는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질문도 이게 완전 컨셉 중이 되어야 한다는 또 꿀팁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살던 동네는 어땠어? 이런 질문 나오면 앞에 질문이랑 계속 내가 일관성 있게 가져간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실 우리 집 말했듯이 스튜디오에 살았다 그랬잖아. 솔직히 좀 무서운 동네였어. 거기에 약간 홈리스들도 많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확실한 컨셉이 있어야 그 다음 문제도 풀기 쉬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이 완전 좋았든 완전 후졌든 이 하나를 갖고 가야지 그게 꼬리 질문이 나와도 쉬워지지. 우리 집 그냥 솔직히 평범했어. 우리 부모님도 평범하고 우리 동네도 진짜 그냥 평범했어. 그런 식으로 그냥 중간으로 가버리면 그 다음에 옛날에 살던 동네는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할 게 솔직히 막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집은 진짜 좋았어. 그래서 그 동네도 진짜 부자 동네라서 뭐 가운데에 무슨 분수대도 있고 마트도 3개나 있고 뭐 이랬어. 이런 식으로 풀어가기가 좀 더 쉬워지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답변을 하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감정적인 필러, 이모션 필러를 이따만큼 넣고 감정적으로 시간을 끌어라. 첫 번째, 정말 꿀팁입니다. 만약에 답변을 다 정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다 됐다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얘기가 하기가 너무 어려워. 미안한데 진짜 너무 슬프다. 이건 진짜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스토리 중 하나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정하면서 The most memorable memory? Well, let me think. I have one. But sorry, Eva. It's too hard to say. I mean, I think this is the most saddest story in my entire life. 막 이런 소리까지 내면서 진짜 이거는 말하기 너무 감정적으로 진짜 메모러블한 스토리인데 진짜 슬픈 이야기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필러를 깔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은 카페 콤보 질문입니다. 3문제가 나왔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좋아하는 카페가 어디야? 인테리어 위주로 이야기해줘. 두 번째는 그 카페를 어떻게 알게 됐어? 세 번째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어? 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원래 스타벅스를 사실 제일 자주 가긴 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흥미를 갖고 들어볼 만한 거는 엔젤리너스, 그러니까 외국 원어민 채점관들이 잘 모를 만한 카페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부러 한국에만 있는 카페인 엔젤리너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각색하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게 실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또 자기가 나오는 바이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진짜 100% 없는 이야기를 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 결국은 자기 경험에서 결국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 경험 기반의 답변이지만 약간의 말하기 쉬운 각색을 덧붙인 그런 답변을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엔젤리너스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답변을 하는데 더 이야기할 게 막 떠오르고 그래서 더 답변이 길어지고 충실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진짜 내 얘기를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단 그 방법은 각색을 조금 넣어서 하셔도 되지만 진짜 내 이야기를 해라. 있다면. 없다면 완전 뻔뻔하게 뻥을 치거나 아니면 진짜 솔직히 에바한테 에바 나 그런 경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다시 답변으로 돌아오자면 나는 엔젤리너스라는 카페를 좋아해. 이게 한국에만 있는 건데 거기서 스페셜티 커피를 팔거든. 근데 진짜 맛이 괜찮아. 그리고 가격도 스타벅스 대비 진짜 리즈너블해. 나는 거기 인테리어가 되게 컴피해서 좋아했어. 갈색이랑 나무톤 위주로 꾸며져 있는데 그 벽지에 갈색 커피 모양이 그려져 있거든? 근데 그게 진짜 귀여워. 그리고 소파가 진짜 편해. 소파는 주황 색감인데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겼거든? 근데 앉으면 진짜 과제를 계속 오래 앉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해. 그리고 내가 엔젤리너스에서 가장 좋아했던 그런 이유는 커피 향이 되게 진하게 난다는 거야.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 만큼 커피 냄새도 좋아하는데 집에 가면은 막 옷에도 커피 향이다. 그래서 나는 엔젤리너스가 제일 좋아. 이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알게 됐어? 그 카페를 어떻게 알게 됐어? 라는 질문에는 제가 앞에서 진짜 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에서도 진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진 거죠.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사실 나 거기서 아르바이트 했었어. 그래서 일하기 전에는 원래 엔젤리너스 카페 너무 맛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일을 하고 그 커피를 직접 만들다 보니까 느낌이 완전 달라지더라고. 커피도 맛있고 그리고 일하는 것도 재밌었어. 그래서 그 카페가 최애가 됐어. 이런 식으로 진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거는 진짜 꿀팁인 건데 저도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알게 된 답변 템플릿까지는 아니고 답변 소재예요. 근데 카페를 물어보든 무슨 여행을 물어보든 에바가 항상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물어보잖아요. 그때 사실 막막하단 말이에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지? 이야기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전 남친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모두 다 술술 풀립니다. 전 남친 혹은 전 여친, 전 애인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면 연기를 하는 거죠. 솔직히 그런 일은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완전 감정적으로 에바 믿을 수 있겠어? 나 사실 일주일 전에 그 카페 갔다가 전 남친 만났어. 이런 식으로 완전 몰입해서 연기를 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 토픽을 꼭 준비를 해가시는 거를 진짜 강추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카페 콤보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었어? 라는 질문 듣자마자 이건 전 남친 토픽을 풀 차례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전 남친 템플릿을 막 외워온 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 스토리 구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왔어요. 만약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물어보는데 답변할 게 없으면 전 남친을 만났는데 걔가 여자친구랑 같이 왔어. 나는 공부하러 왔는데. 근데 그 여자친구가 화장실 가자마자 나한테 다가오더라? 그래서 나한테 시간 되면 가끔 나랑 같이 행아웃 하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또 걔가 예전보다 잘생겨진 거야. 그래가지고 솔직히 진짜 고민했어. 근데 그냥 놔두고 그 물을 집어가지고 걔 얼굴에 페이스에 던지고 왔어. 그게 내 가장 메모러블 스토리고 가장 통쾌했던 이야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라는 스토리라인만 구상을 해갔었어요. 근데 진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죠. 이렇게 막 진짜 친구한테 말하듯이 Eva, you're not gonna believe it. 그 카페에서 전 남친 만났잖아. 나 공부하러 카페 갔는데 아니 세상에 걔가 새 여친이랑 같이 온 거야. 근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 여자친구도 일단 너무 예쁘고 그 남자 왠지 더 잘생겨진 것 같더라? 근데 걔가 뻔뻔하게 나한테 다시 와가지고 잘 지내냐는 거야. 그래서 가끔 행아웃하고 막 연락하자고 막 번호를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진짜 별로였어. 그래서 내가 그 물을 집어가지고 걔 페이스에 딱 던지고 왔어. 그래서 바로 그 카페에 나와버렸어. 그게 진짜 나는 제일 메모러블한 스토리야. 진짜 재밌지 않니? 어떻게 그렇게 만나냐? 막 이런 식으로 제 친구한테 말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 남친 토픽을 꼭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롤플레잉이었습니다. 저는 여행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진짜 다행이었어요. 제가 실제로 여행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여행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쉬운 문제로 잘 나왔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때 상황적인 배경을 잘 이용했어요. 당시 2020년 7월이었는데 코비드-19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지 않고 저는 일부러 코비드-19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외신들 보면은 대부분 코비드-19이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원어민처럼 들리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지 않고 코비드-19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히 섞어서 여행 질문에 잘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는 해외에 있는 친구 집에 가기 전에 물어보는 전화를 해라. 이 질문에는 좀 구체적으로 친구 이름이랑 친구가 사는 나라까지 지정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캐서린, 나 소리야. 나 2주 있다가 너네 집 캐나다 가잖아. 혹시 내가 사갈 거 있을까? 코리아 라면 사오라고? 알겠어. 거기 요새 날씨는 어때? 한국은 여름이거든. 반팔 가져가면 될까? 춥다고? 알겠어. 그러면 패딩이랑 두꺼운 옷을 챙겨야겠다. 근데 캐서린 혹시 코로나 상황은 어때? 요새 난리잖아 뉴스에서. 나 캐나다 가도 괜찮은 걸까? 캐나다는 안전하다고? 알겠어. 고마워 캐서린. 그럼 2주 있다가 보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롤플레잉에서 제가 생각한 팁은 혼자 묻고 혼자 답하기입니다. 정말 질문만 한다면 그건 전화통화가 아니겠죠. 이건 진짜 전화통화를 한다고 상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올 거 있을까? 없다고? 알겠어. 있다고? 그거 사와? 알겠어. 이렇게만 해도 되지만 좀 더 답변 퀄리티를 높이려면 코리아 라면? 매운 걸로? 알겠어. 그거 사갈게. 많이 사오라고? 한 100개? 알겠어. 좀 먹을 것 같은데 알겠어. 이런 식으로 길게 답변을 해라. 구체적으로. 이게 팁이고요. 두 번째는 여행 취소 전화를 해라 였습니다. 저는 이거 질문 받자마자 이거는 코비드-19에 써먹을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죠. 전화를 걸어서 막 회사 이름도 혼자 지정을 합니다. 하나투어세요? 저 캐나다 여행 샀던 사람인데 as you know, 요새 코비드-19 너무 심해졌다. 그래서 나는 요새 잡시커인데 지금 코비드-19 걸리면 큰일 난다. 환불해달라. 지금 뉴스를 봤는데 캐나다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다. 출발 2주 전이라 70%밖에 환불이 안 된다고? 알겠다. 그거라도 환불해달라. 내 계좌 알지? 거기로 싸달라. 알겠다. 고맙다. 땡큐. 하고 끊었어요. 이런 식으로 코비드-19 이런 요새 배경이나 상황을 적절히 사용을 하면 얘가 진짜 이걸 어디서 외워온 게 아니고 진짜 지금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새 뉴스 같은 거를 살짝 보고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외국 상황이라든지 미국 어디에 산불이 크게 났다든지 이런 정도의 뉴스를 가져가셔서 그때 이렇게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현실감이 좀 느껴지잖아요. 약간 세계 뉴스를 활용해라. 그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너 해외여행 갔다면 지리적으로 너네랑 뭐가 달랐어? 이 질문은 오픽 시험 보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내가 관심 있는 것들, 내 취미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데 저는 국내 여행, 해외여행 모두 체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나는 해외여행 많이 갔는데 솔직히 미국이 제일 인상 깊었어. 나는 텍사스랑 로스앤젤레스 2주씩 갔는데 미국은 진짜 모든 게 다 크더라. 그래서 편의점 갈 때도 차를 타고 가야 돼서 진짜 나는 깜짝 놀랐어. 그리고 나는 시골 마을에서 지냈는데 높은 빌딩이 하나도 없어서 지형이 잘 보였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높은 산이 많아서 그리고 높은 빌딩도 많아서 해가 잘 안 보여. 근데 미국은 높은 산도 없고 다 평야더라고. 그래서 일몰이 너무 잘 보여서 좋았어. 이건 근데 진짜 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여행 가서 누가 지리적 그 특징을 봅니까? 그래서 최대한 조금 이만큼 느꼈던 거를 이만큼 과장해서 부풀려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망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내 여행도 갔다면서 최근에 갔다가 여행에 문제됐던 거? 불편했던 거 그런 거 있었어? 이런 질문이 받아서 저는 솔직히 어떤 걸 얘기해야 되지? 고민을 했어요. 사실 진짜 그 답변 준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한순간 떠오른 그 토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코비드-19 때문에 사실 마스크를 끼니까 그런 여행이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등산 같은 거 할 때도 숨차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거를 급하게 추가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은 이랬는데요. 나는 사실은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좋아해. 나는 한국에 살거든? 근데 한국에 정말 멋진 플레이스가 많아. 경주, 서울, 부산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나는 사실 취준생이라 여행을 자주 가지는 못해. 근데 내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까 남자친구랑 자주 여행을 가더라고. 근데 여행 비용 때문에 많이 싸우더라? 이런 내용으로 정말 현실적인 여행에서 생길 수 있는
프로블럼을 얘기를 했고요. 근데 답변 그 수가 약간 너무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봤던 게 아니라 더 할 말이 없어서 거기다가 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야외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근데 요새 코비드 19 때문에 국내 여행도 진짜 어려워졌더라. 한국에는 제주도라는 섬이 있는데 한라산이라고 진짜 멋진 산이 있어. 근데 거기에 올라갔었던 적이 있다? 근데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야. 그니까 진짜 hard to breathe. 진짜 숨쉬기 너무 어렵더라. 등산을 하는데 숨차지, 마스크는 축축해지지. 그래서 나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아웃사이드 액티비티가 점점 어려워져서 요새는 국내 여행도 가기 힘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 상황에 맞는 뉴스를 또 가져와서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답변하고 좀 만족을 했습니다. 사실 그 여행 경비 얘기를 할 때는 저도 얘기하다가 좀 구체적인 사연을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제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 진짜 제 친구 이야기이긴 했지만 제가 자세히 아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답변 양이 좀 부족했는데 그 순간의 기질을 발휘해서 요새 마스크 때문에 여행 가서도 힘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